이제 전에 예고 드린 것처럼 남한 북한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지금 뭐 책에 보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제가 설명으로, 자, 일단 통일국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수립 과정이 아니죠. 통일국가 안 됐으니까 수립운동이죠. 수립운동. 자,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했을 때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됐었어요. 그렇죠? 자, 미소위원회가 결렬이 되는 순간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미국과 소련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 이들 나름대로, 미국은 남한, 쓸까요? 소련은 북한.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별도 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별도의 국가 수립하자라는 이 움직임이 생겨요. 재밌는 현상이죠. 그죠? 지들이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북한 같은 경우, 북쪽에 같은 경우는 벌써 사회주의가 팽팽해져 버렸고, 그렇죠? 남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주의가 엄청나게 싫죠.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주의하고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니들 싫어. 소련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진작부터 했었고, 그러니까 미소위원회가 결렬된 이유도 서로의 입장 차이가 맞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하고는 말이 안 된다. 별도의 국가를 수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런 찰나에 정읍에서 발언은 나죠. 누가요? 이승만이 발언합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이 사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1946년 6월인데요. 연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순서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승만이 이제 정읍에서 발언을 하죠. 뭐라고 발언을 합니까?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자, 이렇게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승만의 정읍 발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잘못됐죠, 역사적으로. 지금 정읍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여기는 벌써 적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북한의 정부가 새로 그냥 북한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있어가지고 얘들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로 운영이 돼가고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신없죠. 사회주의하고 자유주의 진영이 합해서 정신없이 막 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이렇게 됐지 않냐. 일단 우리 선에서 정리가 되는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일단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저번 시간에도 봤듯이 저쪽에서 좌파 우파 정당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사이에서 이 정읍 발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송진우와 김성수. 이들은 소속당이 어디죠? 한국민주당이에요. 한국민주당, 한민당인데요. 이 한민당이 엄청나게 지지를 합니다. 맞다. 일단 요거부터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황당해요? 중도파에서 황당하죠. 얘들 왜 이래? 그러면서 중도파에서 뭘 합니까? 좌우합작위원회를 엽니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것 같아. 좌우합작위원회를 열어요. 좌우합작위원회는 이제 1946년 다음 해 7월 달에 바로 합작위원회를 여는데요. 이게 이제 중도파들이 움직이는 거죠. 중도 우파 김규식과, 그렇죠? 그리고 여운형이 중도 좌파 여운형이 힘을 합쳐서, 야,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지금 애들이 분열을 하려고 그래. 이거는 안 돼. 일단 우리가 빨리 모여서 합작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분단 국가가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합니다. 좌우합작 7원칙. 7가지 원칙을 세워서 이대로 시행을 하자. 그래서 이건 10월이에요.
그러니까 7월에 위원회를 발족한 다음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겠죠. 그리고 10월에 7가지 원칙을 내세워요. 자, 그러고 났더니 지금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미국 입장에서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거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요거 하자. 근데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그러니까 요것도 괜찮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움직임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낫습니까? 이게 낫습니까? 그렇죠? 이게 낫죠. 통일국가가 낫죠. 그러니까 통일국가를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후원을 해요. 12월부터 굉장히 미군정에서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정에서 뭘 만들어주냐면 남조선 과도입법. 과도입법 의원을 설치를 해줘요. 빨리 통일국가를 만들어라. 그렇지. 니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지. 이 활동에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그래서 12월에 이제 미군정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책에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이 좌우의 대립이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파들이 나서가지고 했죠. 그렇죠? 중도파들이 나서서 했는데 그러니까 공산주의 김일성, 김두봉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우에는 김구와 이승만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여기 합세하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그렇죠? 절대 안 하다 보니까 주도 세력이 참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중도파만 죽으라고 일하면 뭐합니까? 좌우가 같이 와가지고 합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극좌파는 여기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왜 참여를 또 안 해요? 찬탁과 반탁이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고 있단 말이죠. 물론 깨졌지만 찬탁 반탁 그런 거 이제 얘기 나오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극심한 대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에서 무슨 우리가 또 합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참여를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걸 누가 해줬죠? 미국에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 군정청이 누구만 해주겠어요? 우익을 지원하지 좌익을 지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폭동이라든가 남한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누가 합니까? 저 공산당에서 하니까, 그리고 얘들은 싫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 그러니까 우익만, 굉장히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편파적인 지원을 해요. 게다가 또, 국제적으로 냉전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자유주의가 그렇게 막 극심한 대립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에서 얘들이 지원을 해주니까 얘들이 어디만 해준다? 김규식 쪽, 그러니까 우익 쪽만 계속 도와준다. 게다가 또 무슨 일이냐면 여운형 씨가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여기 큰 줄기, 두 줄기에 한쪽이 죽어버리니까 한쪽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우파지. 우익을 위한 정당이지 좌익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좌파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또 거치고요. 그러면 이제 책에서 보면 2절에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제 정부를 수립해 봅시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46년 7월 막 기다려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요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한국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합니다. 자, 요것도 시험에 좀 나오는데요. 이거 누가 상정하는 거예요? 미국이 상정해요. 미국이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정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상정을 합니다. 1947년 9월 달에 합니다. 상정을 하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총회를 열죠. 다 모여. 결의하자. 오케이. 결의했어. 뭘 결의했어? 자, 지금 저기 그 한반도 한국을 보니까 애들이 지금 개판이다 이거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쟤들이 정부를 만드는데 필요한 무엇인가? 그게 뭡니까? 선거다 이거죠. 남한과 북한 총선거를 실시해라. 총선거 실시를 결의를 합니다. 유엔에서 결의를 해줘요. 그래서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인구 비례다라는 것이죠. 자, 인구 비례예요. 그러면 봅시다. 인구 비례면 자,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쪼개져 있는데 어디가 머릿수가 많습니까? 이쪽이 훨씬 머릿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머릿수가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인구 비례를 하면 김일성이 될 확률이 거의 낮아져요. 그러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소련이 엄청나게 반대해요. 소련은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찌됐건 유엔 총회에서 결의가 됐기 때문에 실행에 옮겨야죠. 그래서 유엔에서 임시위원단을 꾸립니다. 유엔의 한국 임시위원단. 자, 이 위원단을 꾸려서 내한을 해요. 내한. 한국에 이제 방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8개국 대표가 꾸려요. 여기 이 위원단은 8개국 대표가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 대표 위원단이 가가지고 허락을 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꾸렸다. 총선거를 니들이 총선거 우린 결의를 냈으니까 총선거를 실시해. 그래서 이 총선거에 대한 감시를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총선거 감시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선관위죠. 선관위를 꾸려가지고 갔는데 그랬는데 여기에서 남한에서는 엄청나게 오라고. 그렇죠? 빨리 오세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서는 입국을 거부해요. 못 들어와 라고 합니다. 이상해졌어요. 남북한 총선거인데 이걸 결의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됐죠. 남쪽은 들어갔는데 북한이 못 들어가게 한다? 이상한 놈들이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유엔에 가서 소총회를 또 엽니다. 그래서 결의를 해요. 48년 2월 달에 결의를 해요. 뭐라고 결의해요? 야야야.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가봤는데 북한의 입국을 거부한다. 이거 실행 안 돼. 이 일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해결 보지? 라고 했더니 뭔 걱정이 있어. 되는 데서만 해. 그래서 남한만 결의를 해요. 남한만의 총선거를 남한만 해서 일단 해. 시행이 가능하잖아. 북한은 냅둬 일단 남한에서 일단 먼저 하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국내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승만과 저쪽에서 얘기했던 한민당은 엄청나게 환영을 하죠. 환영을 하는데 김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야, 이거 뭔 햇소리야. 지금 가만히 있었더니 이거 뭐 장난 아니구만. 지금 유엔에서 이렇게 했다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끝났네? 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김구는 이걸 반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니들은 이거 잘못됐다. 왜? 지금 북한이 못 들어오게 한다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과 북이 얘기를 해야 돼. 남북 협상을 해야 돼. 그래서 다시 남북한의 총선거를 실시해야지. 왜 니들 마음대로 해결을 보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이제 넘어가죠. 남북 협상을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짐 싸들고. 자, 역시 좌익도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된다. 반대하죠. 왜 우리나라인데 니들이 와서 설치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김구와 좌익 세력은 맞아요. 총선거를 다 반대하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맞죠. 그래서 뭐가 열립니까? 조금 이따 해야 될 남북 협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요 상태로 해가지고 남한만의 총선거는 이루어집니다. 결국에 48년 5월 10일 날 50 총선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이루어지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김규식. 어디가 있어요? 북한에 가 있어요. 그렇죠? 북한에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죠? 남북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구 한국 독립당, 김규식 또 중도 우파.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공산주의계.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참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불참하죠. 불참한 상태에서 총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 재헌국회, 그러니까 좀 이따 헌법 만들겠죠?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선출되는 거예요.
자, 이 국회의원 선출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번에 50총선거 반대운동이요. 지금 우리가 총선거를 했습니다. 총선거를 했고, 이제 50총선거 반대운동에 대해서 또 해보겠습니다. 남북협상이 나오는데요. 그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있죠? 굉장히 유명한 거죠. 48년 3월 달에, 이제 지금 여기에서,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김구가 이제 남북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거 반대한다. 그래서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요겁니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그래서 점점점 한 다음에 마음속에 38도 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에 38도 선도 철폐될 수 있다. 맨 끝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38도 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단독 선거를 해서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에는 동참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남기죠.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50총선거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 50총선거가 쉽게 이루어졌냐? 아니죠. 자, 일단 남북협상이 이루어졌어요. 여기 이제 남북협상을 봅시다. 일단 여기에서 이게 남북협상이에요. 그렇죠? 남북협상인데 김구와 김규식 이들은 이제 남한의 대표단으로 구성이 돼서 북한으로 방문을 하고요. 자, 김일성과 김두봉 이들은 이제 북한 대표로 해서 협상 테이블에 딱 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는데 책에 나온 것처럼 한번 써볼까요? 남북한 제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원래 이게 이름이에요.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우리는 줄여서 지도자 협의회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이들이 모여가지고 뭐랍니까?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얘기를 해요? 아까 저기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의 총선거. 그렇죠? 남한 북한의 총선거. 어찌됐건 총선거를 해가지고 남북한이 함께해서 하나의 한반도 하나의 단일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데는 합의를 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실패합니다. 실패하고요. 자, 또 제주도의 4.3 사건. 제주도 4.3 사건인데요. 4월 3일 날 있었겠죠. 그렇죠? 4월 3일 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50총선거가 있기 전에 4월 3일 날 일단 단독선거 이 얘기가 나왔어요. 단독선거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다 이제, 미군이, 요거를, 미국에서 상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했냐? 미군이 했다. 그래서, 미군도 철수해라. 니들이 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남한만의 선거 반대, 미군 철수 주장. 그렇죠?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제주도에서 막 일어나요.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미군정에서 나서서 진압을 하겠죠. 미군정에서 진압을 하고, 또 서북청년회. 자, 이 서북청년회도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사료에 이런 게 나오면, 서북청년회는, 북한에서 내려온 청년들이, 이끈 반공 집단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북한의 반공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막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뭐가 싫어서? 이 공산주의가 싫어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 이 중에 청년들이 다 모여서 남한에서 꾸려요. 그 단체를 뭐라고 하냐면 서북청년회. 그래서 이 청년단은 엄청나게 싫어해요. 공산주의를.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 공산 세력이 어떻게 숙청을 하고 몰아서 죽이는지 그런 걸 다 봤거든요. 얼마나 잔인하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서북청년들은 공산하면 무지하게 싫어요. 그게 싫으니까 집 버리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제주도 4.3 사건, 제주도 가니까 여기에서 그 제주도에서 남한만의 선거 반대, 그리고 또 미군 철수해라. 공산주의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서북청년회도 투입하고 미군정도 투입하고 그래서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탄압을 합니다. 무력 탄압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죠. 누가? 좌익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 니들 그럴 줄 알았어. 니들 이딴 식으로 할 줄 알았어.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겠다. 좌익 세력이 봉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법이 돼버렸죠.
얘들하고 미군정. 오케이. 니들 이럴 줄 알았어. 니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투표, 저 선거구 있죠. 선거구가 제주도에 3개예요. 3개 선거구를 접수를 합니다. 훅 접수해요. 접수해서 2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안 돼요. 투표가 안 되고 하나만 1개 선거구에서만 투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총선거 있죠. 국회의원 선출. 요 원래 우리가 300명을 뽑기로 돼 있었어요. 300명. 자, 그런데 어디를 빼놨냐면 북한 의석수 100석을 뺐어요. 100석 뺐어요. 그럼 200석이 되죠. 200석인데 여기 2개소 이거 안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2개가 빠져요. 그래서 198석. 그래서 초대 국회의원은 198명입니다. 198명. 자, 그리고 자, 2자리 공석까지 했어요. 자, 여수 순천 사건을 한번 볼까요? 여수 순천 사건. 자, 시기를 보니까 48년 10월 19일이에요. 그럼 벌써 5월 10일 총선거가 끝났을 때예요. 자, 총선거가 끝나고 총선거가 끝났습니다. 19. 자, 여수에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이승만이 이제 집권을 했고 이승만 정부에서 자, 제주도 아까 있었지 않냐? 이 제주도에 공산당 얘들이 그대로 살아 있지 않냐? 얘들 그 집단 예전에 했던 거 우리가 처리를 제대로 못 했다. 그러니까 얘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승만 정부에서 여수에다가 여수 군대 그래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14연대 얘기를 합니다. 야, 니들 빨리 해가지고 제주도로 급파해 파견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애들 싹 잡아들여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수주는 14연대 여기에서 좌익 세력이 있어요. 좌익 세력 이제 상사 지창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야, 이거 봐라. 우리 그냥 가만히 냅두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건데 이거 봐라. 말도 안 되네. 그러면서 출동을 반대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밀어붙이겠죠. 막 밀어붙여요. 이것들이 지금 여기에도 좌익 세력이 있네. 그러면서 14연대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14연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봉기해요. 꽉 일어나. 그런 다음에 여수와 순천을 순식간에 장악해요. 좌익이. 자, 이거 일 너무 커졌죠? 일 너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지금 얘들 왜 이래? 얘들 왜 이래? 그러고 있는데 좌익 세력 여기에서 일대를 점령한 다음에 인공기를 꽂아요. 인공기, 북한 깃발을 꽂아요. 일본기잖아요. 인공기를 꽂아놓고 흔들어요. 와, 흔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수인민공화국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수인민공화국이야. 그리고 여수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괴뢰 집단이죠. 그럼 이제 또 합법이 되죠? 뭐가? 진압을 합니다. 막 진압을 하죠. 진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었던 이 세력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근처에 있는 지리산을 도망가요. 지리산으로 막 도망갑니다. 와, 그래서 지리산에 포위를 한 다음에 공격을 해요. 자, 이 지리산에서 했던 투쟁, 이 투쟁을 가지고 빨치산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빨치산 투쟁. 그래서 이 일로 이뤄가지고 이승만 정부는 뭐가? 반공이 엄청나게 커져요. 야, 정부를 세웠는데 불구하고 좌익 세력이 아직도 판친단 말이야? 야, 이거 무조건 반공.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에서 다 접수하잖아. 얘들이 이렇다니까? 그러면서 반공을 거의 국시로 내거는 그런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정부를 세웠습니다. 정부를 세웠고, 이게 이제 다, 지금까지 제가 해드렸던 게 50총선거와 50총선거 반대 세력들이 어떤 운동이나 어떤 활동, 어떤 반란, 이런 것들 지금 봤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책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50총선거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됩니까? 초대 의원 몇 명이죠? 198명이에요. 198명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재헌국회가 열립니다. 재헌국회. 그래서 여기에서 초대 의원 임기는 2년.
2022년. 자, 그랬습니다. 이제 재헌국회를 열어요. 그래서 5월 31일 날 재헌국회를 열고요. 그리고 7월 17일 날 무슨 일입니까? 재헌절이죠. 그래서 헌법을 제정해요. 그래서 헌법을 제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죠. 대통령 중심제로 가고요. 대통령은 단원 4년입니다. 임기 4년. 그리고 국회는 단원제 국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월 15일 48년 8월 15일 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했죠. 그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죠. 일단 대통령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 이시영.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어떻게 뽑았습니까? 이 대통령은요, 간선제였어요. 누가 뽑았을까요? 이분들이 뽑았죠. 그렇죠? 간선제니까. 그래 놓고 이제 대통령, 대한민국 선포를 합니다. 대한민국 수립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12월 12일 날, 유엔에서 승인을 해요. 합법 정부임을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남한에 세워진 정부,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대한민국이다라는 식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럼 북한은요? 북한은 정부가 인정이 안 되죠. 그렇죠? 북한은 인정 안 하고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 어디다?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승인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북한 정부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북한 정부의 수립에 대해서는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북한 정부는 자, 일단 광복 이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광복 이전으로. 자, 이쪽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광복 이전에 김두봉이 내려와요. 그렇죠? 이쪽 화북 지역에서 이제 내려오고, 자, 이쪽 소련에서 누가 내려오죠? 김일성이 내려와요. 그렇죠? 김일성이 내려옵니다. 소련이 이제 참전을 하죠. 8월 달에 참전을 할 때 김일성이 이제 소련을 등에 업고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커다란 산맥 둘이 들어온 거예요. 외부에서, 국외에서 둘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 있었던 평양에 있었던 세력 평남 건국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 대표는 이제 조만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줄기가 형성이 되고요. 북한에서 이 세 줄기가 이제 조금씩 합해집니다. 아무튼 46년 3월 달에 이런 연도 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편하게 보세요. 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열려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열리고요. 여기에서 소련이 여기에 위원장에 김일성을 추대해요. 김일성을 선임을 한 다음에 김일성이 이제 토지개혁을 해요.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해줘. 김일성 주체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노동제도 8시간 노동제로 딱 정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8시간 노동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엄청난 개혁을 하면서 요 북한 주민들에게 신임을 얻으니까 이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개혁 정치를 하는데 내 개혁 정치에 반대하는 놈들은 다 잡아. 그래놓고 숙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반대파를 다 죽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조선 노동당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그리고 김두봉이 이름을 또 바꿔요. 그래서 신민당으로 바꿉니다. 신민당 김두봉이 이제 합칩니다. 자, 이 친구들이 합쳐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요, 북조선 노동당을 만들어요. 북조선 노동당, 말 그대로 북노당이에요. 그렇죠? 북조선 노동당을 만들어요. 이게 46년
9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졌죠. 46년 3월에서 46년 9월. 간단해요. 그냥 죽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이 김일성. 당연히 위원장이 김일성이겠죠? 그럼 김두봉 뭐 했겠어요? 부위원장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딱 이런 저 형세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기에서 있었던 누굽니까? 박헌영. 정판사 위패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월북을 해요. 이 박헌영이 있었던 이 세력을 남조선 뭡니까? 남조선 노동당이죠. 그래서 남노당이라고 했잖아요. 남노당. 남노당과 북노당.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이 월북을 하면서 합해지죠 또. 그러면서 또 이름을 바꿉니다. 자, 북조선 인민위원회. 자,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열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위원장은 역시 김일성. 그렇죠? 자, 그리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많이 들어봤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그게 48년 9월 9일이에요. 자, 우리가 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요. 그 다음 달, 그렇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내각 수상에 취임을 하고요. 그리고 요 공화국 내 일당을 만들죠. 이제 당을 하나로 이제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북노당과 남노당을 합해요. 북노당, 남노당을 합친 다음에 조선 노동당이라고 합니다. 일당이죠. 이제 일당 독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일성의 일당 독재, 당이 하나예요. 그리고 김일성이 여기에서 최고니까 김일성이 독재를 한다. 그래서 이 남노당 49년 6월 요때부터 김일성이 북한의 일당 독재 체제로 가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이제 북한도 정부를 이렇게 수립을 했어요. 근데 이 북한 정부는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되죠. 인정하는 순간에 헌법을 무시하는 게 돼요. 헌법에는 북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괴뢰 정부일 뿐이에요. 자, 어디죠? 재헌국회죠. 재헌국회. 자, 이제 재헌국회를 보겠습니다. 재헌국회 3절에 있어요. 3절에 재헌국회 활동. 그래서 아까 요 국회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국회의원도 선출했고요. 자, 여기에서 국회의원 198명이죠. 초대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 의원들이 뭐라고 헌법을 제정했죠. 재헌국회라고 하는 거예요. 재헌국회의원, 국회. 그렇죠? 재헌국회에서 무슨 일을 냈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그 광복 이후에 남한에서 시작을 못했던 거 뭡니까? 친일파 청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친일파. 자,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 청산을 한번 해보자. 요런 움직임이 생겨요. 근데 북한은 방금도 보셨다시피 어떻습니까? 그냥 죽여요. 46년에 벌써 청산을 다 했습니다. 북한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하나 인정해 주는 건 뭐냐면 친일파를 싹 쓸었다는 거죠. 깔끔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친일파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친일파 그대로 있는 정도가 아니고 미군 애들이 높은 자리를 줬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친일파들이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헌국회에서 이건 잘못됐다. 이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친일파 청산을 하자. 일본 잔재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맨 처음에 만드는 것이 반민족 행위처벌법. 그래서 반민법 줄여서 자, 반민법을 만듭니다. 자, 반민법을 만들고 이 반민법을 가지고 해야죠. 반민족 처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 그래서 반민특위를 구성합니다. 당연히 재헌국회 의원들이 반민특위를 하겠죠. 그렇죠? 반민특위를 해놓고 이제 반민특위에서 조사 들어가요. 그게 박흥식, 노덕술 또 최린, 그리고 최남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광수, 이런 예전에 친일행위를 했었던 이런 사람들 다 잡습니다. 일단 잡고 뭐가 들어가죠? 조사가 들어가요. 자,
반민특위에서 조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일 행위를 했었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처벌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 노덕술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경찰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딱 비니까 경찰 수뇌부가 흔들리죠. 그러고 또 이승만 정부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정부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치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버지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서 국가에서 지금 기강을 잡고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빼내버리니까 그러면 나라가 흔들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승만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재헌국회를 만들었고 초대 이제 국회에서 만들었고 이제 정부를 움직여보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중심자들을 빼버리니까 얘들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해요. 그리고 이걸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반민특위에 대한 소극적 자세 있죠. 제가 사료로 심어놨습니다. 자, 거기에 국회에서는 치안 혼란을 선봉하고 있다. 즉, 경찰을 체포해서 경찰의 동요를 일으키는 것은 자, 치안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지금 왜? 자, 니들 지금 정신 안 차려? 지금 얘들 누구야? 경찰이지. 경찰을 때려잡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지금 누가 더 심해? 공산당이 심하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반공을 해야 돼. 그렇지. 이 경찰을 잡는 것이 아니고 공산당을 잡으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이 먼저가 아니야. 공산당을 때려잡는 게 문제야. 그래서 니들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들어가서 이 반민특위 다 때리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6.6 사건 있죠. 경찰이 투입이 돼요. 경찰이 투입해서 오히려 반민특위 얘들 잡아요. 잡고 뭐라고 니네 빨갱이지 이런 식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민특위는 해체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680건의 조사를 합니다. 반민특위에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0명만 재판을 받고요. 40명 중에 12명이 실형을 받아요. 실형. 그러면 일단은 12명이라도 잡아가지고 실형을 때렸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좀 되겠네요? 12명 실형 때리고요. 집행유예, 감형, 형 집행정지 이런 걸로 다 석방돼요. 결국엔. 다시 얘기하면 친일파 청산 자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좀 안타깝죠. 이때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농지개혁법이 있습니다. 1949년에 농지개혁법이 있는데 지웠네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죠? 무상 몰수를 합니다. 일단 국가에서 다 뺏어요. 다 내놔. 그래놓고 나눠요. 무상 분배를 해줘요.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똑같이 나눠줘요. 근데 우리 남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사죠. 야, 내놔봐 땅. 돈 줄게. 사고 그리고 농민들 어디 있어? 일로 와봐. 내가 이 땅 줄게. 이래. 그리고 갚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농지개혁법인데 49년에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경제편에서 제가 자세히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안타까운 비극의 현장으로 달려가 봅시다. 뭐겠습니까? 한국전쟁이라고 써있죠. 한국전쟁. 자, 이게 한국전쟁이죠. 6.25 전쟁이 아니에요. 한국전쟁이죠. 근데 아직도 한국전쟁이라는 단어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대놓고 썼습니다. 한국전쟁이라고. 6.25 전쟁입니다. 동족 산장의 비극. 그렇죠? 비극. 자, 이 한국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저랑. 자, 갈게요. 혼자 갈게요. 자, 1949년에 중국은 공산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49년에 한국에 있던 미군은 철수해요. 자, 49년에 철수를 합니다. 자, 거기에다 대고 1950년에 1월 달에 미국에서 에치슨 선언을 합니다. 자, 에치슨 선언이란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태평양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태평양은 서쪽이에요. 자, 서쪽을 이렇게 놨더니 한반도는 여기 있더라.
그리고 저기 어디야? 타이완도 요쪽에 있더라. 자, 요쪽만 우리는 방어하지 요쪽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 다시 얘기하면 군사 개입을 안 하겠다. 한반도 니들이 여기에 있어도 먼 일이 있어도 개입 안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여기가 우리가 여기만 방어할 거니까 태평양 방어선이야. 그래서 에치선은 여기까지가 우리의 미국의 방어선이지 그 안쪽에 저쪽에 있는 그 바깥쪽이죠. 저쪽에 있는 나라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린 군사 개입 전혀 안 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에치슨 선언이고요. 자, 그러니 누가 신납니까? 누가 신나요? 북한에서 신나죠. 그렇죠. 북한에서 불법적으로 남침을 합니다. 남쪽으로 침략을 한 거죠. 그렇죠? 새벽에. 요게 이제 누구? 김일성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불법적으로 쳐들어오는데요. 이 김일성은 누구? 이 들어오기 전에 요때부터요. 뭘 추진을 합니까? 군대. 그러니까 국방, 탱크라든가 폭약, 탄, 수류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총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죠? 나라 만들었는데 뭐해? 재헌국회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빠지고 미국 왜 안 가? 그러고 빠졌고 미국 빠졌는데 군대도 그러고 에라 모르겠다 막 그러고 있을 때 북한에서 철저하게 훈련된 군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북한의 뒷면에는 누가 있죠? 중국 애들도 있고요. 소련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은 말이죠. 누구를 등에 업고 있다고요? 소련이요. 소련 애들이 조금 있다가 같이 내려와 줄게 라는 얘기도 해요. 왜냐면 소련 같은 경우는 김일성이 지금 뭐 하려고 내려오죠? 적화하려고 내려와요. 적화하려고 내려와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 버리려고. 그럼 누가 좋아요? 중국하고 소련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 되면 내려가 줄게. 그러면서 이제 안전빵으로 내려가요. 쫙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그냥 서울이 없어져요. 서울이 함락당해요. 대책 안 쓰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면서 그리고 이승만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저쪽 부산까지 내려가요. 부산까지 도망가면서도 얘기를 하죠. 남한의 국민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이 북한군을 괴뢰군을 막고 있으니 안전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거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딱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역사는 객관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려갔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그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난 건 알고 있었어요. 난 건 알고 있었는데 막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 일부는 내려가고 어떤 사람 일부는 내려가지 못했고 그럼 정부의 수뇌부들은 다 내려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3일 만에 함락됐죠. 그럼 서울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 사람들 막 포로도 되고 막 여기에 각서 받고요. 북한 애들 내려와서 너네 빨갱이 사회주의 요거 사회주의 사인해. 사회주의 각서 받고요. 안 하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서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피해를 보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자, 여기에서 3일 만에 함락되면서 우리 저기 어찌됐건 이제 시야를 돌려가지고 여기 저 남쪽 부산 그쪽에 가서 뭐 합니까?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요게 털리면 바로 적화되는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낙동강 방어선은 여기에서 사람이 그냥 하루에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계속 죽는 거예요. 낙동강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계시는 분은 알겠지만 낙동강이 얼마 안 돼요. 요만해요. 요만한데 여기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적화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친구들은 다 여기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여기가 완전 이제 사회주의가 돼버렸고. 그럼 이 사실을 누가 알죠? 미국 애들이 와요. 근데 미국 애들은 뭐라고 했어요? 에치선언을 했잖아요. 우리는 저기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머리 써가지고 유엔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유엔군 대부분이 미군이잖아요. 근데 미군이 이제 여기 유엔군으로 해가지고 가면 되니까. 아무튼 이게 전쟁 빵 터졌을 때 유엔에서는 벌써 뭐 합니까? 회의를 해요. 지금 전쟁이 딱 됐다.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다. 북한에서 불법이다. 라고 규정을 짓고 그리고 유엔의 평화 유지군을 꾸립니다. 그래서 참전을 하죠. 그래서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유엔군은 참가해요. 유엔군이 이제 참전합니다. 유엔군이 참전해요. 그러면서 계속 버티죠.
7월까지 계속 버팁니다. 여기서 낙동강 반응원선 요걸 뺏기지 않으려고 계속 하는데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 자, 메가더 장군이 50년 9월 달에. 자, 이때 인천으로 상륙 작전을 하죠.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자, 아직도 메가더에 대해서 뭐 역사의 판단이 좋다, 나쁘다, 뭐 가리질 못해요. 아무튼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천에서 상륙을 했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죠. 왜? 인천 같은 경우는요, 뭐가 있죠? 조석간만의 차가 있고, 그리고 인천에는 갯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 욜로 들어온다는 건 상상 자체를 안 한 거죠. 북한군이. 그렇죠? 그럴 때 메가더가 땅 끊어가지고 허리를 끊어가지고 여기를 쫙 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해가지고 막 위로 쳐버리고요. 아래 막 치고 이때 막 치고 올라오면서 그냥 여기가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죠. 와! 그러면서 계속 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전세가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압록강까지 올라가요. 압록강까지 진격을 해요. 와, 이건 뭐 요만큼만 남았어요. 나머지 이제 다 먹은 거죠, 우리가. 이제 통일이 거의 앞당겨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승만 정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야, 이제 통일이 눈앞에 왔다 막 그럽니다. 자, 이제 신났어요. 아, 진짜 실질적으로 통일이 앞당겨 왔고요, 눈앞에. 그래서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는데 이제 50년 10월인데 얼마 안 돼요. 한 달 만에 쭉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태극기 휘날리며 보셨습니까? 압록강까지 가잖아요. 방송 막 하고 군인들이 와, 통일이다 막 그러고 압록강 저기 넘으면 되네 라고 할 때 꽹가리 치죠. 빵빵빵빵빵 북 치죠. 그렇죠? 총 막 쏘면서 깃발 들고 막 내려오죠. 빨간 무리가 산을 덮죠. 걔들이 막 내려옵니다.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저글링 개떼가 200마리가 쭉 오는 거예요. 정신 하나도 없죠. 이때 누가 개입하죠? 중공군이 미친 듯이 개입해 들어옵니다. 얼마나 들어오냐면요.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장난 아니죠. 3인 1조예요. 피리 불고 꽹가리 치고 총 쏘고 막 뛰어오고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렸대요. 저는 이때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건 장난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25일 날 그러니까 이때가 이 압록강 바로 가서 이제 통일이 왔다라고 즐기지도 얼마 못하고 이게 투입이 됩니다. 30만이 투입하니까 쭉 쓸리죠. 쭉 쓸립니다. 어디까지 쓸립니까? 1951년 1월 4일 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또 함락당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후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1.4후퇴라고 하죠. 이 서울 함락당해요. 또 서울이 또 함락당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안 돼. 밀어붙여. 그래서 1951년 3월 달에 다시 서울을 재수복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재탈환이라는 얘기를 해요. 다시 재탈환을 해요. 그리고 이 1.4후퇴 때 그 있죠.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남부두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렇죠? 이 내용. 모르시는 분은 구세여라 금수나 그거를 한번 보세요. 뭐 웃으면서 부르는 노래는 절대 아닙니다. 슬픈 노래인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문제도 요 문제를 그대로 냈습니다. 아무튼 서울이 재탈환 됐어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안 끝나요. 51년 6월에서 여기에서 38선을 딱 놓고요. 거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51년 3월부터 6월까지 계속 교착 상태예요. 그럼 뭡니까?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그냥 계속 싸움질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 움직여요. 여기에서 계속 싸우는 교착 상태라고 하고요. 자, 이거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1951년 6월에 누가? 소련이 야, 도대체 안 되겠다. 야, 이거 우리 이제 좀 끝날 때가 되지 않았냐. 유엔에 휴전을 제의합니다. 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요. 미군이 한 것도 아니에요. 소련이 어디다가 우리한테 한 것도 아니고요. 유엔에다 한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예요. 반대.
말도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갔는데, 우리 여기까지 한번 갔다 왔잖냐. 니네 이거 겁먹어가지고 그렇지. 좀만 있어봐. 야, 우리는 통일해가지고 끝낼 거야. 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도 범국민적으로 휴전에 반대합니다. 범국민적으로 다 일어나. 말도 안 된다. 맞다. 압록강까지 치고 우리 지금 요거 상태지만 니들이 요거 해가지고 그렇지. 우리 이제 또 UN 평화유지군 오지. 그리고 막 했지. 그러면 우리가 금방 통일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반대 운동을 계속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휴전이 체결되잖아요. 그래서 1953년 6월에 반공포로 석방하죠. 우리가 석방해주고요. 우리가 석방을 해줘요. 그리고 1953년 드디어 비극이죠. 비극. 7월 27일 날 전쟁이 끝이 나는데요. 이것도 슬픈 거예요. 뭐냐면 유엔이 공산군 자 이들 사이에서 휴전이 체결돼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정부는 절대 사인하지 않았어요.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싹 빼놓고 우리 정부는 빼놓고 자기들끼리 휴전을 제의해서 휴전을 체결을 해요. 자 그런데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체결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정부가 했느냐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틀린 답이고요. 자, 아무튼 그 이승만 전쟁 중에 이승만 정부의 실정 나오죠. 자,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나옵니다. 그래서 1950년에 했다는데 전향한 사람들이 어떤 전향한 사람들이냐면 49년에 좌익운동을 계속하다가 아니다. 난 이제 전향했다. 그래서 전향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 국민보도연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공단체죠. 반공단체인데 6.25 전쟁이 땅 터지면서 정부가 이제 막 내려가면서 이 보도원, 이 간첩들이라고 그러고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이고요. 노근리 사건이에요. 그래서 충북 영동군 노근리 철교 밑에 피난민들이 있는데요. 피난민들이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근데 미군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저기야. 적으로 간주해라. 죽여라. 그러니까 그게 영화로도 제작되고 막 그랬는데요. 좀 안타깝죠. 아무튼 한국인 양민 300여 명을 거기에다 몰아놓고 쏴 죽인 사건이 노근리 사건입니다. 자, 국민방위군 사건인데요. 전쟁이 터졌죠. 전쟁하면서 군 간부들이 군수 물자를 빼돌려요. 그 지가 착복을 해요. 100만여 명이 군인들 100만여 명이 배를 굶고 막 굶주림에 시달렸고 그리고 1000명은 아사합니다. 1000여 명은 아사하고 그리고 또 몸이 약하니까 동사도 걸려요. 동상에 걸려가지고 또 죽고 아사와 동사가 심했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사후퇴 있죠. 일사후퇴 한 다음에 어디에서 이제 막 또 다시 막 올라오냐면요. 예전에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좌익 세력이 있었잖아요. 얼로 갔죠. 지리산 갔잖아요. 14510 딱 하니까 여기에서 다 오니까 여기에 있었던 좌익 세력들. 그러니까 공산당이 다시 판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딱 가서 이 진압을 해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전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거창 양민들. 이거 뭐야? 공산당이네. 그리고 쏴 죽인 사건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인정 안 하는 게 2개예요. 근데 저는 썼습니다. 인정해야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시험에 나온 것은 국민방위군 사건과 노근리 사건 이렇게까지만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다 실어놨어요. 언젠간 시험 나오겠죠? 자, 전쟁의 결과 및 영향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피해, 인적, 물적 피해가 있었고 남북 대립의 격화 있었고요. 이래요. 그러니까 인적, 물적으로 피해 상당히 있죠. 그래서 그 남한의 한 40% 정도는 그냥 마비가 됐어요. 40%만 마비가 되겠습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다 때려 부신 게 40%고 나머지는 그렇죠.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남북한의 적대감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남한에서 북한은 이제는 말할 상대가 아닌 거죠. 그렇죠.
자, 전쟁의 영향으로 전쟁에 딱 돼서 요게 또 웃기는 게 있는데요. 전쟁해 가지고 어찌 됐건 성공을 못 했어요. 어디의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 북한에 누가 들고 내려온 거죠? 김일성이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김일성이 이때다 싶은 거죠. 요게 이제 잘못됐죠. 그러니까 북한 세력에서도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아직도 김일성을 하지 못했는데 내가 제거하지 못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 이때 그냥 빌미로해서 숙청을 해버렸어요. 야, 와봐. 니네가 이거 전쟁 잘못한 거지? 너 때문이야. 와, 죽어. 숙청하고. 완전히 이제 독재 체제 그냥 끝이죠. 완전 그냥 왕이 돼버려요.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고요. 이승만 같은 경우는 어떻죠? 원래도 공산당이 싫었는데 지금 이 봐. 얘들은 상종 못할 놈들이야. 반공. 무조건 반공. 공산당 공짜만 들어도 죽일 거야. 이렇게 되는 그런 독재 체제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뭐 제네바 회담도 있었는데 54년에 한국 통일 이런 문제, 요거 지금 휴전 통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 인도 차이나도 휴전 뭐 이런 거에 이제 참가를 했었다라는 것까지 진짜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이제 뭐 전쟁사나 이런 건 다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죠. 이제 전쟁 끝났고요. 이 전쟁 안에 끝난 다음에 공화국에서 정치가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이 모습을 볼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그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